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주요 일정들입니다. 오늘 21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내일 21시 30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랑,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입니다. 6월에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깊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어떻게 해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6월 15일에 나오는 FOMC에서 그 결과랑 FOMC 멤버인 연준 의사 7명이랑 연방은행 총재 12명이 투표한 그 결과값이 향후 목표 금리가 가장 중요한 그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이 CPI랑 PPI 지수 역시도 증시 상승과 증시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연준에서 연준 회장인 파월이 고정적으로 FOMC에서 했던 멘트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었죠? 미국 경제는 건강하다, 인플레이션의 최종 목표 수치는 2%까지의 목표는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유동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자, 결국은 마지막에 표시되었던 이 빨간색 멘트인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이 멘트가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랑 경제 지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지표에 따라서 FOMC 결과값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CPI랑 PPI 지수 역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로서의 그 지표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새벽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는 파월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은, 지난 3월에 지역은행에 대한 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을 피하고자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그 신경을 쓰는 그 기간을 가져줬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지 몰라도, 지금은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기에도 지역은행들이 최근에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연준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상을 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의 예측치는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목표로 가지고 있는 2% 대비해서는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에 발표했던 그 수치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0.8%로 낮아진 수치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가능성에 보다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내일에서 내일 모레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것이고,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일 텐데, 주가 영향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은 큰 기대보다는 저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것 같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제가 어제도 영상으로 브리핑 전달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에 증시가 하락을 일컬어준다면은 전 그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은 좀 매수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CME 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더라도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에 60%에서 70%를 유지하던 그 수치에서 현재는 83.8%까지 강하게 올라온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JP 모건에서도 이번 CPI에 따른 증시 반응 리액션에 대한 그 설문을 공개를 했는데, 100%라는 그 비중 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게 4.0에서 4.2%입니다. 40%의 확률로 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는 그 상승폭이 0.75%에서 1.25%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준다면, CPI가 보다도 높게 나와준다면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다도 높게 나오겠죠. 제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번 6월달에 FOMC에서 1년에 4번 공개되는 점도표가 나오게 될 거고, 이번 6월달에 나오는 점도표에서 2023년도의 목표금리 수치가 현재보다 올라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자, 점도표를 봤을 때 추가적인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존의 5.0에서 5.25가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수치의 그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번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자,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서 프로베빌리티스를 보더라도 6월달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도 높게 가지고는 있지만, 7월달과 그 다음인 9월달에는 25bp를 인상한 현재보다 25bp가 더 높은 그 수치에 대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열어두고 있는 그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현재 나스닥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까지 지금의 RSI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주면서 과매수권까지 올려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꺾여주면서 금리 동결로 간다라고 해도 다같이 환호를 하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으면서 올라왔을 거다라고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신규 진입으로 들어간다면 고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매수세를 시켜주는 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어디서 진입을 할지에 대한 그 바닥을 찾는 구간이기보다는 어디서 고점이 나와주고 눌려주는 그 그림을 가져줄까, 어디까지 눌렸을 때 우리가 다시 또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 아닌가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거와는 반대로 4월달에 31K라는 고점을 찍어주고 계속해서 좀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얼마나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커플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고, 이전에 디커플링 되었을 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비트는 하락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AI의 열풍으로 계속해서 그 주가 상승을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SEC에 대한 그 영향도 없지 않을 텐데, 어쩌면 SEC에서의 거래소 소송에 대한 그 발표가 특정 집단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의도적인 하락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나스닥에 맞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31K에서 4월달에 형성해 주면서 현재 구간까지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3.9K부터 25.2K 라인, 이 라인을 깨는 자리서부터의 그 비트코인 매수 구간을 좀 기다려 보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알트코인일 텐데, 자, 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일본 기준에서 21선 검정색 시선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당 자리를 일본 캔들이 돌파봉 마감하는 그림을 보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지금 알트코인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어제 영상을 보고 시장에 잘 대응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은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한 가지가 수익,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에이다입니다. 자, 두 가지 코인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은 거고, 다른 코인들도 동일할 겁니다. 자, 두 코인의 차이점이 일본 기준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지 혹은 거래량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수익 같은 코인은 이미 일본 캔들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올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같은 코인을 지금 진입한다라고 하시면은 손절 라인은 이때 나왔던, 자, 이때가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에 나왔던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그 손익비가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자, 에이다처럼 일본 기준에서 음봉에서 거래량만 터뜨리고 아직까지 양봉 거래량이 터지 않았던 애들은 지금 구간에선 충분히 하락을 열어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이 쌍바닥을 형성해줬을 때 그 다음 봉에서 나오는 그 거래량에 집중을 하면서 진입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줬을 때,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는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그 캔들이 나와줬을 때는 해당 캔들의 저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분명 그 손익비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혹은 그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그 추세를 되돌렸을 때 보다 더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업비트의 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 위로 그 캔들이 올라줬을 때 21선 검정색 실선을 기준으로 잡고 종목에 진입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겐에서 관점 공유받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 브리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